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빼놓지 않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 즉 대인관계일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저는 심리적 관점에서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운 이유, 첫째는 사람마다 애착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어릴 때에 자신을 양육해준 사람과의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애착 스타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착 스타일은 한 개인이 평생 동안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불안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과 상대에 대한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회피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연결보다 자신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인관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향이 있는 안정적인 애착 스타일의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애착 관계란 친밀감과 편안함입니다. 사람은 친밀한 상대, 편안한 상대에게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자신이 상대에게 친밀함과 편안함을 주는 기술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불편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계속해서 일정한 거리감을 둔다면 이 부분이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에 나쁜 경험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인기가 되었어도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양육자로부터 오랫동안 방치되었거나 또는 학대와 같은 어린 시절에 방어할 수 없었던 아픔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될 확률이 많고 성인기가 되었어도 다른 사람들을 믿거나 신뢰하는 감정이 매우 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인지 편향 때문입니다. 인지 편향이란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체계적 오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매우 자동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에 대한 인식, 상황에 대한 해석 및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 편향은 우리의 경험, 신념, 감정,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쉽게 나타나는 몇 가지 인지 편향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인지 편향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기존의 믿음이나 기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해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이미 정답을 정해놓은 것이지요. 비슷한 편향으로 앵커링 편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처음 받는 정보에 너무 많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닻을 내리면 닷과 배를 연결한 합절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듯이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말이나 숫자나 사물이 기준점이 되어
그 후의 판단에 왜곡 혹은 편파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후광 효과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체적 매력이나 지능과 같은 단일 특성에 따라 사람의 일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인 것입니다. 또 부정성 편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경험이나 정보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결론은 부정적인 결정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이렇듯 인지 편향은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에 긍정적인 방식과 부정적인 방식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지 편향은 우리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판단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편향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인관계가 쉽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대인관계에 대한 패턴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관계를 맺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마다 타인에게 대응하는 방식 또 상호작용하는 반복적인 방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관계의 패턴이라고 정의합니다. 관계의 패턴은 개인의 성격, 의사소통 스타일, 애착 스타일, 과거의 경험과 문화적 규범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맞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패턴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 갈등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 갈등을 회피하는 패턴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 있어 서로에 대한 친밀감 부족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 즉 관계의 방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계의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린 의사소통을 하고 상대에게 충분히 공감하며 상호 존중의 패턴을 갖고 있기에 그들을 관계하는 상대방은 언제나 감정적 친밀감과 신뢰를 키울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는 사회적 대인관계를 넘어서 소울메이트의 관계로까지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와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는 노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대인관계의 패턴을 얼마든지 개선하고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인관계가 쉽지 않은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감정 조절 기술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시때때로 감정이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과 장소와 자신이 갖고 있는 느낌과 심지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감정 조절 기술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은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는 공격성, 수동적 공격성 또는
정서적 위축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에 쉽게 노출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의 의견 안으로 컨트롤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인관계가 어려운 이유들을 심리적 관점에서 우리의 인지적 편향, 관계 패턴, 애착 유형, 감정의 조절 등 다양한 요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려면 이러한 요소들을 인식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공감 능력과 감정 조절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함께 더 공부하고 우리 자신을 훈련하여 탁월한 대인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